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FOMC 다음날 데일리를 쓸 때 이런 용어를 쓰곤 하죠. FOMC 후폭풍이라고요. 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이고 특히 어제같이 시장이 뭔가 잔뜩 긴장해 있다가 FOMC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거나 그날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그 다음날 시장이 요동을 치면 FOMC 후폭풍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말로 한 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루만 더 기다려줘. 파티는 안 끝났어. 오늘 금융시장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이슈는 역시 테슬라가 2000슬라가 된 이야기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2020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2020년? 이게 무슨 세력이 인위적인 장난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참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참 저는 절대로 매수하지 못하겠지만 참 이 보는 것도 괴롭긴 한데요. 2000달러를 넘길 때까지 보유한 보유자들이 용기를 칭찬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하는 매수자들이 무모함에 놀라야 할지,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긴 한데 고통에 울부짖으며 Oh my F words short 하면서 이 커버링을 친 이 테슬라 공매도자들이 박살나는 계좌를 상상해야 될지, 참 이 금융시장은 요지경입니다. 시장 감상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코스피가 완전 아작이 나버렸죠. 무려 3.8%나 하락을 했는데 일중 흐름을 보면 어제 장 후반부터 이 숏을 치기에 이상적인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음봉에 미국 시장 되게 분위기 안 좋게 끝났고, 그래서 갭다운이 나오긴 했는데 빠르게 사실 갭을 메워야 강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갭을 메우지도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면서 아주 줄기차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홍콩 개장 때까지가 기본 목표치였던 것 같은데 그 뒤로도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거진 종가 저가로 밀어버렸습니다. 선물 12포인트 하락이라 참 행사가를 5개를 바꾼 건데 참 그렇습니다. 이제 8월 13일 기록한 고점 326.25포인트에서 거의 한 25포인트를 거의 스트레이트로 밀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 주요 이평선들을 죄다 깨버려서 그림이 좀 많이 나쁘게 됐죠. 최소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이 그 전에 코스피 하락에 그런 대형주들이 어떤 역할도 있었지만 마지막 그 피날레를 장식했던 거는 제 생각엔 현대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꺾이면서 코스피도 꺾였다라고 이제 보고, 물론 이제 이번 상승을 개인들이 주도를 했지만 그렇게 개인들이 한쪽으로 집중해서 매수를 했던 것은, 이것은 외국인들이나 어떤 차익거래자들이 어느 정도 용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 반드시 미국 시장에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 제가 나스닥에서 작은 음봉이 나왔길래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음봉이다, 첫 음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시장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참 오늘 시장을 보면 이 코스피만 오버액션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통화 시장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통화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지 달러가 어제 하락해서 또 하락을 하면서 아래로 쳐박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미국 본장 시작 직전에는 0.7137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유로도 파운드도 밀렸고요. 또 미국 본장 1시간 전에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110만 건으로 나왔어요. 이게 예상치보다 당연히 나쁜 수치고 이전치보다 더 나쁘게 나온 수치이고, 또 100만이라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쁜 거죠. 아니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래 미국 시장 오늘 제대로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웬걸 또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이 테크 섹터에서 미친 듯이 돈이 들어왔죠. 그 사실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한 3일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뭔가 결제를 기다리면서 절대 안 빼겠다. 그런데 나머지 주식은 안 사겠고 테크만 사겠다. 그래서 여차하면 언제든지 언와인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선물에도 굉장히 이런 매수세가 있었는데 오늘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동안에 밀렸어요. 그런데 5분 딱 지나자마자 바로 위로 감아버렸죠. 그러면서 또다시 그 이상한 특이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 통화시장도 하락을 멈추고 다시 돌았죠. 그리고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을 거의 다 이제 감싸서 다 올렸고 또 유로와 엔도 다시 돌았는데 종가 고가로 돌았다기보다는 그냥 어제의 하락이 좀 과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생각합시다라는 정도의 그런 반등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도 나쁘게 나왔습니다. 17.2로 나왔고 다만 이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비 1.4% 상승 나와서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는데 이게 지금 경제 지표 신경 안 쓰는 시간이죠, 요즘에. 그래서 뭐 오늘 나스닥 계속 상승했고 유가는 또 되게 참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어제 이 유가가 원래 어제 이제 투기 자산들이 사실 빠질 때 유가도 사실 빠졌어야 됩니다. 근데 유가는 그동안에 워낙 강세였죠. 또 이제 그 어제는 원유 재고도 뭐 감소로 나왔기 때문에 분명 유가는 뭐 오늘은 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빠지겠냐? 뭐 그 정도 생각했는데요. 근데 아시아 세션부터 유럽 세션까지 유가가 계속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구리도 제법 밀렸고요. 그래서 뭔가 좀 기스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미국 본장 시작 한 30분 전쯤에 오펙에서 이제 원유 공급이 여전히 과다한 상황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거의 진짜 1시간 동안 계단식 하락을 쭉 하면서 오늘 유가 확실히 부러진다 그런 뉘앙스를 이제 보였습니다. 사실 그간 변동성이 워낙 축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에 기반한 숏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전일 위험 자산들이 하락을 했다가 이 마지막에 어느 정도 그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유가는 언더슈팅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어제 별로 이제 뭐 빠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오늘 좀 밀리는 건 이제 무조건 따라가자. 이거는 숏 무조건 쫓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나스닥 매수세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또 커머디티들도 계속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이맥스 세션 오픈하고 30분 뒤부터는 바닥을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3%였는데 거기서 그냥 위로 싹 감아 올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봉상 굉장히 깊은 아래꼬리 달리는 음봉이 나왔는데 저런 캔들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캔들이 나와서 저 캔들로 다음 분들이 제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식으로 또 움직이는데 구리도 그랬죠. 구리도 쫙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유럽 세션에서 제법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에서 매수세가 나오면서 커버링 나와서 이제 마감을 했죠. 골드와 실버도 1.1%와 2.3%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전일 아래꼬리 정도? 전일 하락에서 약간 반등한 정도. 그래서 오늘 나스닥만 이렇게 감아 올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감아 올린 건 역시 테슬라를 비롯해서 테크들. 오늘 사실 이상적인 트레이딩 시나리오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선 아시아 세션이 망가지는 거 보니까 여전히 위험 자산들에는 부정적이겠구나. 근데 이제 유럽 지수 매도는 이제 전일 밀린 것도 있고 또 지수 매도 자체가 이제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지수보다는 유로화를 숏을 치자. 그리고 또 유로가 약세되면 유럽 지수 하락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이제 엔화 매수하고 유로를 매도하거나 또는 유로화와 델타가 비슷한 그리고 이제 베타가 큰 오지를 차를 숏을 치자. 그러면 엔 매수에 오지 숏. 그리고 또 어제 덜 빠지는 카파와 기름을 때리고 골드는 그냥 내비두고 그리고 나스닥은 본장 시초가에 조금 매도하고 올라오면 숏을 조금씩 애들을 해보자. 뭐 이런 게 이제 시나리오였죠. 근데 미국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하면서 이 포지션들은 나이스 조금 꽤는 아니고 조금씩 이익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또 이제 뭐 나스닥 매도가 쭉 아래로 나오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나리오는 이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익도 좀 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뒤로 갑자기 이제 테슬라 2천 보내려는 그런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시나리오를 다 휴지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나스닥은 스탑 나가고 오지도 스탑, 뭐 기름 스탑, 카파도 스탑, 죄다 이제 포지션들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봉상으로 원래는 시나리오가 어제 나스닥 음봉이 나오고 오늘 중간짜리 음봉 나오고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제대로 음봉이 나오는 그런 것이 이제 이상적인 주봉 조정의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오늘 뭐 이렇게 되면서 주봉 조정에 대한 뭐 시나리오는 다 나가리가 된 셈입니다. 내일은 유럽 옵션 만기가 있고 S&P는 지금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헤지펀드들이 내일 본장하실 때까지만 시작 기다려다. 하루만 파티 더 연장합시다. 하면서 이제 테슬라를 끝까지 당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테크들 이렇게 쭉 차트 보면 이게 하나씩 더 위로 더 오버슈팅 더 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락이 아직 안 끝났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상승이 안 끝났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여담을 하나 하자면 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에 그렇게 물렸다고 하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기 전까지는 메모리 시황, 글로벌 메모리 시황을 안 좋게 보는데 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돌지 못할 거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담이 이제 미국 주식 중에 에스티로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 뚝 부러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테크 섹터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물론 실적이 받쳐준다고 해도 멀티플이 저는 굉장히 세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이 안 나간데 굴뚝들은 실적 까보면 정말 실적이 나쁘다. 그래서 뚝뚝 부러진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는 것 같은데요. 9월물 변동성 선물은 또 1.52% 하락을 했고 또 S&P 지수는 0.42% 올랐는데 사실상 테크 섹터 때문에 S&P가 강세였고 기름 주식 같은 경우에 사흘째 박살이 났습니다. 또 금융주도 조만간 저 아래를 구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이지 이 투기판이 끝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과거 차트를 보니까 7월 13일 월요일 아니면 7월 21일 화요일 아니면 8월 7일 금요일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캔들을 내일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기자들이 이 파티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금요일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지나도 계속 시장이 계속 간다면 인정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 냉정함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이 농산물 빠뜨렸네요. 제가 계속 지켜보던 소맥이 위로 계속 갈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이것 또한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